어제 정치권에 또 관심 있는 사안이 그거였습니다. 매일경제 오면입니다. 앞서 제가 오프닝 때 말씀드렸죠. 국회 그동안 뭐 했나? 많은 국민들이 뭐 했냐? 국회 문 열어놓고 일은 안 하고. 그런데 53일 만에 또 여기도 날짜 세기가 좀 복잡한가요? 어떤 때는 53일, 또 어떨 때는 54일 만에 원구성, 국회 원구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임위원장 다 배분하고 등등등 그런 절차입니다. 매일경제 오면입니다. 국회 공정해법은 1년씩 나눠먹기 이게 무슨 말이냐? 후반기 상임위원장 간사 명단, 국회의원 여러분 임기하시는 것처럼 4년입니다. 전반기가 2년, 후반기가 2년. 후반기 상임위원장 간사 이런 걸 다 선출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원구성입니다. 상임위, 운영위부터 예결위까지 총 18개의 상임위가 있는데 상임위원장 여당이 7개, 지금 국민의힘이죠. 7개 가져가고 야당이 11개. 이건 뭐 다수 의석이기 때문에 아마 그 비율에 따라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행위와 과방위를 민주당이 두 개 다 요구를 했었는데 하나씩 여야가 나눠 갖기로 했고 1년 후에는 다시 또 교대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맞는 것을 저희가 인정하고 존중을 하더라도 나머지 좀 이렇게 서로 선호하는 상임위 중에 두 가지를 우리가 맞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했습니다만 끝까지. 네. 여야의 원내대표가 이제 합의를 마친 이후에 저렇게 기자들에게 입장을 설명한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기 제목 국회 공정해법은 1년씩 나눠 먹기. 근데 신경민 의원님 매일경제 기사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 오늘 정치권 이 정치면의 제목이 나눠 먹기라는 제목이 많더라고요. 왜 그런 비판을 받는 걸까요? 글쎄요. 처음에 이 협상의 장애 요인은 법사위였고 그다음에 사개특위였는데 실제로 마지막까지 발목을 잡았던 것은 행안위하고 과방위였습니다. 서로 일단은 하나씩 1년씩 하기로 지금 나눠 먹은 것이기 때문에 이제 뭐 승부를 가리기에는 굉장히 어렵죠. 그런 게 좀 이례적인가요? 이렇게 두 개씩이나 하는 것은 좀 이례적이고요. 같은 당 안에서 그럼 1년씩 하자. 왜냐하면 같은 당 안에서 이 상임위원장을 놓고 싸우거든요. 서로 하고 싶어 하기 예,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럼 나 1년, 너 1년 이렇게 하자 하는 경우는 있었는데 당이 다른데 그러면 나 1년, 너 1년 하자 하는 경우는 더군다나 두 개를 놓고 이렇게 하는 경우는 근래에는 없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데 이거 이제 정치적 배경이 있죠. 하나는 권성동 대표가 최근에 이례적으로 방송 문제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방통위 원장을 가지고도 또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야당이 이 과방위를 내놓기가 조금 어렵게 됐고요. 더군다나 또 하나는 지금 행안위가 문제가 된 게 경찰국 신설 문제를 가지고 여야가 첨예하게 붙어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야당이 달라고 그러니까 그건 안 된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발목을 잡은 게 이 두 개 상임위원회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씩 나누자라는 것이 또 거의 타협이 됐는데 그러지 말고 하나씩 1년씩 하자라는 절묘한 수가 나옵니다. 이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에 네. 이걸 타협하는데 이제 며칠 더 걸렸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그러면 누가 이긴 거냐? 이게 좀 해법이 복잡합니다. 아하. 왜 그러냐면 방통위원장의 임기가 조금 남아 있고요. 그래요. 네. 또 KBS, MBC, YTN을 놓고 보면 사장들 임기가 아직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 제일 빨리 임기가 만료되는 게 MBC 박성재 사장의 임기가 내년 3월까지거든요. 네. 그리고 그 나머지 두 회사는 또 그 이후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여당 입장에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바로 위원장 들어가서 뭐 법석을 피우고 해봐야 버티면은 아무것도 안 되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그러면은 야당 먼저 하시고 우리가 다음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우리가 뭐 할 일 있으면 그때 가서 작업을 하겠습니다라는 선언을 한 거고요. 그러면서 행안위는 네. 지금 경찰국 빨리 신설해야 되니까 우리가 위원장 해가지고 여당이 일사천리로 밀어붙이겠다는 선언이죠. 아하. 이렇게 따지면
50대 50이라기보다는 실리를 따졌다는 점에서 51대 49로 여당의 승리로 판단됩니다. 그래요. 네. 네. 그럼 복잡한 뭔가 밀당 또는 계산 셈법이 담겨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이걸 쫙 보니까 하하 뭔가 정치적 이 기싸움이 팽팽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선일보 사면도 마저 보고 이어갈게요. 그래서 지금 신경민 의원님 말씀처럼 보세요. 여는 경찰, 야는 방송, 다급한 분야부터 챙겼다. 아하, 이제 이해가 쏙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반기 상임위원장 국민의힘 7개 갖고 갔고요. 더불어민주당 11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행안위와 과방위 위원장은 내년 5월 30일 여야가 교대합니다. 무슨 영희철이 크로스도 아니고 그런 교대를 합니다. 상임위 선택으로 본 여야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방점이 찍혔는가를 본 거예요. 정미경 의원님, 일단은 급한 사안부터. 근데 특히 야당의 이제 정청래 의원이 이제 과방위원장 맡았어요. 벌써 이 취미란 표현 그렇습니다만 일성이 이 방송을 함부로 못하게 지켜내겠다. 이렇게 또 이 일성을 토해냈어요. 그 얘기는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얘기로 들려요. 하하, 오히려 뒤집으면. 민주당이 그렇죠. 예. 지키는 게 뭘 지켜요. 여태까지 다 방송은 민주당 거였는데 라고 우리 국민들께서 생각하십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이거예요. 다수당이 지금 민주당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협상이라는 게요. 민주당 뜻에 따라서 움직여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구조 자체가. 그러니까 사실 지금 집권 여당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럼 잘 보세요. 네. 과거로 돌아가면 문재인 정권 때 민주당은요. 집권 여당이죠. 다수당이에요. 그랬을 때 어떻게 했냐면 상임위를 전혀 협치를 안 했어요. 위원장 협치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 법사위원장, 국회의장 다 갖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또 본인들이 갖고 싶어하는 위원장을 다 가져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런 양보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다 그러니까 니네가 다 해 이렇게 또 국민의힘 쪽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었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다 가졌습니다. 어허. 위원장 전체를 다 가졌다니까요. 이런 일도 전무후무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정권이 교체됐습니다. 자, 일단 여당은 국민의힘이에요. 근데 국회는 다수당이 여전히 민주당이에요. 자, 이러니까 그나마 협상할 수 있는 여지가 조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특성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제 조금 나온 거예요, 테이블에. 그러면서 그 와중에 이제 뭐냐면 우리 방송은 꼭 우리가 가져야지. 왜냐하면 방송이 좋은 점을 아는 겁니다. 방송의 언론. 네. 그거를 장악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걸 손에 넣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미 다 아는 거예요, 민주당이. 그러니까 끝까지 싸운 분야가 뭐냐? 과방입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왜 행안위가 문제가 됐을까? 생각을 해보세요. 행안위는요. 지금 검수완박법에 의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수사권이 다 이제 경찰로 거의 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하반기면 거의 검찰은 이제 손 떼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이재명 의원에 대한 수사는 줄줄입니다. 아하. 어떻게 하든지 그 행안위를 손에 넣어야 되는 겁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법사위원장은요. 원래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서로 나눠 가져야 돼요. 아하. 이거를 당연히 집권 여당한테 법사위원장 주는 게 맞아요. 근데 그거를 빌미로 해가지고 지금 행안위하고 과방위를 가지고 협상을 한다? 이것도 상식에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치적 의미에서 이재명 의원을 보호해야 되고 아하. 어떤 식으로든 방송과 언론도 선에 넣어야 되고 하니까 결국은 협상 테이블에 조금 나오셔가지고 민주당이 가져간 게 이제 1년 이렇게 서로 맞바꾸는 나눠먹기 한 네.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그런 치밀함, 또 뭔가 팽팽한 신경전, 치열한 신경전 그런 끝에 결국 산통 끝에 이렇게 결정이 됐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국회 원구성 얘기 나온 김에 앞서 제가 오프닝 때 말씀드렸던 그 얘기를 해볼게요. 국회의원들의 이제 세비라는 게 있습니다. 월급입니다. 월급. 월급날이 언제냐? 안물안궁이시겠지만 매달 20일입니다. 그러니까 엊그제 수요일 날이에요. 그래서 일부 언론 표현 보면
그날만큼 국회의원들의 얼굴 표정이 밝았다. 뭐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만. 1인당 얼마냐? 연평균으로 치면 약 1억 5천만 원 정도의 세비를 받아갑니다. 월 평균 약 1,280만 원. 구체적 액수는 뭐 1,285만 원 뭐 이렇게 나옵니다. 기사에는. 일당으로 쳐볼게요. 약 42만 원. 이 정도 돈을 그럼 왜 문제냐? 국회가 50일 넘게 개점, 국회 열려있긴 하지만 일을 안 해요. 상임위도 안 열어요. 상임위도. 50일 넘게 일하지 않다가 계산해봐야 딱 하루. 개원날. 엊그제 김진표 국회의장 나온 개원날 교섭단체 대표연서 한 그 개원날 딱 하루 일하고 20일 날 월급 받아갑니다. 1,285만 원. 월급날 7월 20일. 근데요. 국회의원들한테 보통 우리 시청자분들 월급 받으시면 그 월급 진짜 쥐꼬리만한 월급 자 카드값 내고 그리고 다달이 한 달에 평균 내가 운전하니까 기름값 얼마 들어가고 내 아들 딸 용돈 얼마 주고 뭐 그런 거 다 이렇게 미리미리 계산하고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 월급은 잠깐 들어왔다가 스쳐 지나가고 자동이체 다 빼가요. 그런데 국회의원에게는요. 세비도 세비지만 지원되는 액수가 항목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볼게요. 1인당 매년 지원되는 세금 우리 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보세요. 의원 수당 1억 722만 원. 의원 활동비 4,704만 원. 사무실 운영 지원금 2,223만 원. 공무 출장 등 교통 지원 2,487만 원. 입법 정책 개발 지원 4,470만 원. 법안 4년 동안 한 건도 안 만드는 의원들 있을 수 있어요. 아무튼 의원 보좌 직원 지원 972만 원. 의원 보좌 직원 인건비 약 5억 원. 그래서 매년 한 해 한 의원실당 얼마 지원되는지 보세요. 7억 5천만 원 국가에서 줘요. 여러분 돈으로 줍니다. 유영화 교수님, 이게 뭐 다른 사람 일에 배 아파서 우리가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국회의원들 진짜 이런 식으로 특권 누려도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어떻게든지 국회의원 또 하려고 공천 받으려고 줄 서고 계보 쓰고 또 내부 권력 투쟁들하고 아마 이 액수를 보면서 국민들이 아 그래서 그러는구나 자기네들끼리만 어떻게 해보려고 국민 생각은 안 하고 그런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진짜 연간 7억이나 되는 돈을 세금을 받는데 그 중요한 건 그거죠. 역할을 제대로 하느냐라는 거죠. 역할을 제대로 한다 그러면 뭐 7억 아니라 10억이라도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 그러면은. 근데 그 역할을 이번에도 상임위 협상 과정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에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질질 끌었잖아요. 그 결과에 대해서 뭐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서로 간에 아 우리가 이런 걸 챙겼다 이렇게 권력 관계가 있었겠지만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우리 사회에서의 대의제 민주주의 우리가 얘기하는 대의제 민주주의가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느냐. 대의제 민주주의에는 또 정당 정치가 있습니다. 정당이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느냐. 과연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제대로 된 정당 정치를 하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럼 국회에 나가 있는 대표자들, 우리 대표자라고 얘기하는데 그분들은 대리자죠. 정확한 용어는. 그분들이 우리를 대리하고 있느냐. 아니라는 것이 일반적인 국민들의 생각인 것이죠. 그것은 그러면서 국민들의 이제 직접성이 강화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 하는 거죠. 우리가 할게. 당신들끼리 그냥 권력 투쟁만 하고 그러는데 제대로 된 국회의원들 보기 힘든데 물론 있습니다. 제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상당수의 국회의원들이 공천 문제, 권력 내부 관계 문제, 뭐 지도부 이번에 민주당에서 드러났지만 지도부 선출 문제 이런 부분과 관심만 있다. 네. 그래서 저는 과연
대의제 민주주의와 정당 정치가 우리 사회에 있느냐. 국민들은 별로 없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직접 정치하는 이것이 저는 촛불 이후부터 나타난 현상이라고 보여지는데 네. 이것을 국회의원들이 정확하게 냉정하게 자기 자신들을 국민들이 어떻게 보고 있느냐라는 것을 성찰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제 주목되는 의원이 있더라고요. 바로 국민의힘의 엊그제 보궐선거로 이 대선 날 같이 보궐선거 치러졌죠. 조은희 의원이 국민들께 죄송한 마음으로 세비를 반납하겠습니다. 그런 SNS 글을 올렸어요. 그래서 국민들께 부끄럽지 않은 봉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랬어요. 물론 시청자분들 중에는 아이고 뭐 잘 사는 사람들 뭐 저 정도 월급 안 받아도 살 수 있으니까 내놨겠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일단 모범적이라고 일단 시청자분들 많이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와 그래? 양심적이네. 양심적인 의원들은 있네 라고 생각하실 건데 이제 여기에 SNS에 추가로 이제 쓴 글이 있어요. 첫 월급, 첫 세비를 받았을 때 보통 이제 우리 월급 처음 받으면 부모님 내복 사드리고 그런 거예요. 그 얘기를 적어요. 부모님이나 소중한 분께 드리는 등 가장 의미 있는 일에 쓰고 싶었는데 당시에 우크라이나 평화를 기원하는 국민적 열망에 작은 정성을 더하고 싶은 마음이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지원금으로 첫 세비도 냈대요. 물론 문인철 평론가님, 예. 뭐 의원들 개개인에 따라 사정도 있을 거. 그리고 나는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국회 상임위가 안 열려서 그렇지. 나는 진짜 지역구 내려가서 다 주민들 말라고 진짜 발바닥 땀 나도록 일하고 이 현안 챙기고 열심히 했습니다라고 항변하는 국회의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한 국회의원들 그리고 과연 정치 분야가 정치라는 게 이렇게 이제 딱 시간이 정해졌을까 회의를 해야지만 국회일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은 저 이번에 재밌는 생각이 드는 게 국회가 50일 동안 공전해도 세상은 잘 돌아간다. 그래서 뭐 50일 동안 공전해도 뭐 아무 이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좀 하나 좀 뭐 새삼스러운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조은희 의원이 이제 세비를 이게 반납하는 이제 저런 행동을 했는데 그 원조가 있죠. 2000년대에 한나당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김홍신 의원이 이제 한번 반납을 했던 네네. 시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2년마다 반복이 돼요. 늘 그렇습니다. 이제 국회의원 당선되면 임기가 2년인데요. 막 개원했을 때 이제 상임위를 배분을 어떻게 하느냐, 또 국회의장 어떻게 하느냐, 막 그런 걸로 막 한 달 이상 공전하고 네. 그런 적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또 2년 지나니까 국회의장을 새로 뽑고 상임위를 이렇게 해가니까 거의 그냥 관례처럼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엔 좀 길었습니다만은 보통 한 달 이상씩은 이렇게 서로 협상안이라고 그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어쨌든 조은희 의원으로 돌아가면 네. 그 사실 정치 분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꼭 회의를 안 하더라도 그 자기가 정책 개발하고 또 전문가 만나고 또 지역구 활동하고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국회에서 상임위 활동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칠 바가 없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 의원들 또 생계형 정치인들이 많거든요. 정말 세비를 안 받으면 생활이 힘든 국회의원들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회의원들 시각에서 보면은 조금 속이 조금 찜찜한 그런 느낌을 받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속상할 수도 있을 거예요. 네. 그런데 어쨌든 이제 국회 열렸고 원구성도 됐으니까 열심히 하는 모습 이제 그걸로 만회하기를 좀 기대해 볼게요.